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인 나라, 이런 나라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생존 신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재명이 내부에서조차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선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내부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고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운동권 출신 그리고 주사파, 종북, 경기동부연합 이쪽에서요. 이재명의 인사에 대해서 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 편이라고 했던 그 많은 좌파 언론들 심지어 뉴스타파, MBC, 경향, 한겨레 이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3사람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사람은요. 첫 번째는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 3사람을 왜 좌파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나서는지 그 하나하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재명의 그 끝도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8일 이재명이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특수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면 어떡하느냐? 검찰개혁한다더니 장난하냐?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때부터 민주당에서는요. 그의 이력을 문제 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과장,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검찰 특수통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특수통 검사가 친정인 검찰을 과연 개혁할 수 있는 게 맞느냐 하면서 지난 5일 최강욱은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추천한 거냐.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아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반정부 투쟁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라인을 임명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추미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먼저 변신에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 배신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인사가 신중해야지. 세평만 보고 솔깃한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윤석열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황운하는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아이고 칼은 칼로 창은 창으로 이렇게 맞서야 되지 않겠어요? 특수통인 오수석이 오히려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개혁 역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서영교는 입장을 얼른 바꿔가지고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죠 해가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자 신문 아침 신문을 쏟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아니 오광수 알고 보니까 재산도 차명으로 관리했더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정수석을 할 수가 있어.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도 민정수석실로 갖고 온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인사검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재산도 대출도 차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야? 이걸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경향, 한겨레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일보 전부가 난리가 나서 민정수석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벌써 사흘이 지났죠. 8일에 임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민정수석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요. 오광석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비판 사설을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오광석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자 오늘에도 민정수석을 향한 비판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이게 진짜 경향이나 한겨레에서 나온 얘기가 맞는가?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었는가?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하는데 결국 그 검증의 최고 책임자가 오수석이 된다는 건데 인사검증의 핵심은 재산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요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 이런 얘기를 경향신문에서 했어요. 그리고 집권 초 가장 중요한 게 인사다. 맞는 얘기죠. 과거 정권도 인사에서 도덕성 문제로 발목 잡혀 국정 운영 동력이 빠지는 일이 많았다. 현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도덕적 권위가 확고해야 된다. 이재명은 오수석 인사 중에 봉착한 첫 시험대로 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한겨레가 쓴 사설을 보면요. 더 합리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핵심 측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까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강직하고 청렴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제대로 나설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한겨레의 비판 사설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인사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우려된다. 한겨레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중앙일보도요. 혹시 이재명과의 인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검증이 소홀한 측면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일보 역시도요. 재산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지 취득 재원은 정당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이재명이 임명했는데 이렇게 경향과 한겨레, 중앙, 한국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때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오광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비판 사설을 낼 거야? 라는 사실상 협박으로서의 이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경향 한겨레에서까지도 이재명을 때리기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특수통 검사를 임명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특수통 검사 어떻게 임명할 수 있냐? 검찰개혁 앞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 기사를 써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법안이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 해가지고 수사는 다른 데서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거라 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과 이재명 입장이 달라져서 이 내부에서 아주 굉장히 극심한 분열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으로서는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을 통해서 사정정국을 통해 가지고 검찰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입막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다른 입장을 낼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 한겨레 경향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 이재명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민주당으로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 노무현 때처럼 탄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인사는요. 바로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일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이 더 높은 지위에 갖고 있죠. 대통령실 안보실장보다는 국정원장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한 인사를 보면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북 그리고 외교안보실장에서는 친미 이 친미라고 하기보다는
동맹파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주파와 동맹파 느낌이 너무 다르죠. 자주파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함께 가자 이런 운동권 출신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편하게 칭하는 종북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힘을 이쪽에다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데, 친북 쪽에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위성락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 그리고 운동권, 경기동부연합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SBS 김태현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주파고 위성락 외교안보실장은 찐미다, 찐미. 그래서 이 위성락 외교안보실장,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실용 외교에 이재명이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이 위성락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성락에 대해서 어디서 밝히고 있느냐, 뉴스타파가 나온 겁니다. 뉴스타파가 나와가지고 야야야, 위성락이 뭐 친미야? 야, 부동산 파봐. 아, 부동산 자산만 80억이 있네. 위성락 가족 한번 다 살펴보자 해가면서 아내와 장차남 아들 2명인 것 같은데, 이 아들 2명에 대한 부동산까지 싹 파가지고 뉴스타파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뉴스타파가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을 수가 있죠? 그것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너 이 사람 외교안보실장으로 갖다 놔봐. 어디 한번 보자. 다 파줄 테니까 하면서 뉴스타파가 나온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을 문어발식으로 사들이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한 주요 부동산 자산이 무려 8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안보실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불로소득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동산 잡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 맞는 사람이냐? 하고 굉장히 자세한 부동산 시세와 그리고 부동산에 이 관련된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98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98년 위성락이 직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땅을 매입한 사건,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때 주 미국 정무공사로 있으면서 이 땅을 노후주택용으로 취득했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위성락이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여기다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고 매월 수백만 원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로소득 이렇게 많이 벌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갔다 왔더군요. 그리고 또 배우자 2아들, 이 사람을 검증 대상으로 살펴봐야 되니까 뉴스타파가 이 검증 대상을 배우자와 2아들로 확대해서 살펴봤다. 그래서 그 결과 살펴보니까 이 아내도 수도권 서울 상가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뉴스타파가 막 보도를 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이 부동산을 살펴보니까 분당구 서현동에 상가 1채, 그리고 동대문구 전농동에 오피스텔 1채, 그리고 학동역에 있는 강남구 논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상가. 이래가지고 벌써 3개를 찾아냈습니다. 잘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위성락 실장의 아들들도 살펴보는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초역세권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서울 왕십리역과 시청역에 도보 5분 내에 있는 성동구 도선동과 중구 정동의 다세대 주택도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각 월세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또 당진 땅까지 절반씩 증여받기도 했다 하면서 월 임대 수익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안보실장이 될 수 있느냐 해가면서 뉴스타파가 때리기를 한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위성락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추정인데요. 이 안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자주파 그리고 종북 이쪽에서 이 위성락이 친미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 외교안보실 라인도 종북 인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취재가 되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런 상황을 쭉 돌이켜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정도의 싸움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인데요. 김병기 의원은요 또 MBC에서 연일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병기가 국정원에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이 국정원에 취업할 때 있었던 굉장히 오래전 사건인데 이 사건의 통화 녹취까지 MBC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하고 연일 지금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김병기는 왜 때리고 있는 거냐? 지금 김병기는요. 서영교와 원내대표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명 2파전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적시하고 있는데 김병기는 친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김병기는 친문이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걸러내고 있는 거죠. 먼저요. 김병기에 대해서 MBC가 단독 보도 2개를 보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의 녹취록입니다. 아내 녹취록이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정원의 기조실장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아들 채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화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해가지고 그 부인이 왜 우리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느냐? 혹시 아빠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거라면 내가 확답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기조실장이 아이고 저기 아들 누구누구요. 좀 있으면 또 추가 채용 있거든요. 그때 아들 좀 염두에 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혼자 뽑으면은 좀 문제 되니까 다음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그 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게요. 그 원장님께도 국정원장님께도 보고 드렸으니까 그 일정 될 거예요. 라고 하는 통화 녹취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자, 2사람과의 통화입니다. 기조실장과 그의 아내. 자, 그럼 이걸 누가 MBC에 제보했을까요? 김병기 아내가 제보할 리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김병기가 원내대표 나간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으려고 이런 통화 녹취록을 MBC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출신의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김병기가 싫기 때문이죠. 그럼 김병기가 왜 싫을까요?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BC의 단독 보도는 이제 남편 김병기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인뿐만 아니라요. 김병기 아들, 김병기 본인이 본인의 소통, 직접 본인이 자신의 아들 채용을 두고 국정원과 소통한 정황도 이 통화 녹취록에 드러난다고 하면서 김병기도 이 검증 대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김병기가 신원조사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국정원을 향해 쓴 항의서한 내용을 MBC가 단독으로 확보한 겁니다. 자, 김병기가 국정원에 항의서한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뭐 대마초 한두 모금 흡입한 거? 그거 뭐 떨어졌다는 거? 그거 뭐 몇 번이나 흡입했다고 이러십니까? 뭐 이런 식의 항의서한을 쓴 겁니다. 그러면 자, 김병기가 본인이 원내대표로 나오는데 이걸 MBC에 자, 단독 보도해 주세요. 자, 내가 떠야 되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썼던 국정원에 대한 항의서한 자, 이거 제가 공개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발 뉴스라는 거죠. 국정원발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직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와서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것은 김병기 측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병기에 대해서 아들 취업 논란, 우리나라는 3개를 건드리면 안 되죠. 바로 입시, 대학 입시 문제,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군대, 입대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취업 문제죠.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키는 거, 이거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매장되죠. 정치 인생 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김병기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되는 MBC의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되는 김병기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또 국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 가지고 때만 되면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그 통화가 청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청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돌려서 기자들이 질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김병기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친명 이파전이라고 하더니 김병기는 친명이 아닌 듯 보이고요. 그리고 위성락에 대해서 친미,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그런 미국과의 소통을 중시하려고 하면서 본인은 뭐 실용 외교라고 하니까 뭐 실용 외교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민정수석, 내 친구 연손 동기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특수통이라고 하면서 연일 한결의 경향마저도 나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이 세 사람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누굽니까?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재명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의 망하는 소식 점점점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 문제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이 망하는 일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세 사람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더 정확한 배경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